자,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복습부터 들어가는데요. 오늘 복습 프린트물을 2개 나눠드렸죠.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균성 식중독 지난 시간 했던 거 추가로 해서 한 18문제 정도로만 구성했으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고요. 답은 뒤편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파트죠. 화학성 식중독부터 식물성 자연독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프린트물을 통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24문제거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파인애플 통조림을 개봉한 후 일주일 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금속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통조림인데 과일 통조림이죠. 그러니까 과일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금속 그러면 주석. 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어디서 용출되는지 어디서 큰 사건이 있었는지 그거하고 대표적인 주증상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자기, 범랑에 유약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나마타, 이타이타이 일본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미나마타의 원인 중금속 그럼 뭐였냐면 순이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이게 작년에 위생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보실래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금속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조제분유 사건의 원인 물질이고요. 자,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손발 피부의 각화 현상. 자, 그래서 보니까 조제분유 사건의 원인 물질이고요. 피부에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바로 뭐였냐면 비소의 특징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이타이타이병의 원인으로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유해금속. 이타이타이 나오면 뻔하죠. 이거는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6번 유기염소제 대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콜린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 원래 콜린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저해하는 농약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기인제, 하나는 카바메이트제. 근데 둘 중에 유기염소제 대용으로 개발된 건 뭐냐면 카바메이트제입니다. 아직 여러 번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6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요 문제는 좀 나온 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었는데요. 구연산회로 있죠. TCA회로의 아코니테이즈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 그럼 이거 뭐였냐면 불소제죠. 답 1번입니다. 그래서 농약은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거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표백은 잘 되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식품 중에 유리되어서 심장을 자극하는 유해 표백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름만 기억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됐죠. 앞쪽에 있는 애들. 자, 유해 표백제 그럼 대표적으로 롱가리트. 답은 3번이고요. 네, 9번에 유해 감미료 찾아라. 유해 감미료의 대표는 둘신, 시클라메이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료. 이것도 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는 2가지였어요. 붕산과 포름알데히드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유해 착색료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우라민이에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는 합성수지 그랬어요. 우리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는 수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자, 열경화성 수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소, 멜라민, 페놀 수지 같은 애들이 있었죠. 우리 집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다음에 13번. 폴리여마 비닐 재질의 식품 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내분비 교란물질. 그래서 요즘에 내분비 교란물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넣긴 했는데요. 폴리여마 비닐 수지, 그러니까 업소용 랩이요. 그래서 업소용 랩 재질의 그 폴리여마 비닐 재질의 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거, 이거 가소제가 용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소제 바로 뭐였냐면요. 푸탈레이트입니다. 얘가 바로 내분비 교란물질이었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독물질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
그 중에 해당이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4번에 있는 벤조피렌이요. 이거 뭐 탄 음식이요. 직화구이 할 때, 숯불구이 할 때 그런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벤조피렌이었죠. 자, 그래서 14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요, 12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하는 유해물질 그랬어요. 그럼 감자 튀김할 때 생성된다 그랬죠. 그럼 감자 튀김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 그러면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햄, 베이컨